이런 일이 있은 후 혹시나 또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신동건 부자를 아예 학초집에 피난시켜 기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동네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신동건 조부 앞에 맞담배질을 하면서 은사가 불공하였습니다. 학초가 그 사람을 불러 다 일렀습니다. 나이로 보더라도 부모뻘이요. 전에나 지금이나 사람의 도리는 항상 같은데 항차 동학 도인으로서의 행동이 어찌 그러한가. 같은 소년끼리도 서로 공손히 공경함이 옳은데 항차 7, 8순 노인에게 경대를 모르니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의 나이가 저 어른같이 되고 소년이 그대 같으니 있어 이같이 한다면 그대는 통곡하지 않겠는가. 극진히 공손을 다하여도 서산에 저무는 노인을 뵐 날이 그리 맞지 않거늘. 다시 이후부터는 노인을 홀대하여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감히 다시 말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안동 구담동에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친인 김경도가 자수선거로 부자가 된 후에는 조정의 세도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과거에도 급제하였습니다. 김경도는 당시 부자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뒤에 이자를 쳐서 받을 때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독하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지만 그런 일로 원성을 많이 샀었습니다. 김경도가 죽고 김종원이 집안 살림을 맡았을 때 마침 동학이 몽기하던 때였습니다. 전일 불법으로 빼앗긴 돈을 찾자 하고 수백 명씩 나날이 와서 도륙을 내었습니다. 김종원 집에서는 학초와는 일면식이 없어 전부터 알고 있는 김총을 중간에 내세워 집곡접에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학초는 먼저 기찰 2인을 서둘러 보내어 집곡접주가 온다는 기배를 미리 하도록 하고 자신은 천천히 김종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곡접주가 온다는 연락을 미리 기찰로부터 들은 그 동학접에서는 갑자기 야단이 일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학초가 당도하였을 때는 온 집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이같이 묵은 원한을 서력하고자 하는 도회가 여러 접에서 열렸지만 학초가 찾아가면 흩어지고 학초가 떠나가면 모여들고 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성군 소직골에 당신은 늙어서 벼슬을 그만둔 신승지 신태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찰방을 거쳐 옥당의 한림승지로 벼슬을 하고 늦게 산소 좋은 곳에 내려와서 세월을 보내자니 자연히 살림은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도 못 짓고 장사는 더 못하고 아무 할 일 없이 지내자니 살기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승지는 사사로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이나 곡식을 빌려 쓰고는 갚지 않은 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동학의 세상이 되자 의성 등지의 동학도들이 성군 작당하여 연로한 옛 옥당 승지를 무수히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잡아가서 문초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신승지에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집곡접에서는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하루는 사람을 급히 보내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초에게 이러한 구원을 청하는 손길이 매일 답지하였으므로 몸을 빼서 나가지를 못하고 기찰 두 사람에게 통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통문, 예로부터 천지계백 이후 사람이 살고부터 제왕과 성년이 백성을 보호하고 예와 법도를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동학의 유불선 3도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한 법이라. 이러한데도 무리를 지어 인가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 귀접은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한다면 비접 직곡접에서 수하 도인을 대동하여 귀접이 신승지 집에 가서 한 행위를 문제 삼을까 하니 해답해 주시기 바람. 가보 7월 29일 직곡접장 의성각 접종. 이 통문을 받은 저부 각 도인은
우리는 싸움하기 싫소 하면서 모두 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학초와 같은 우음동 마을에 신태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친되는 신경조가 앞에 소개한 신태관, 신승지의 친척이었습니다. 신태관이 예전에 상현 찰방으로 갔을 때 비서일을 맡아 하는 소위 책방으로 따라갔다가 다녀온 이후로는 신태관이 승차하여 옥당벼슬함을 세력으로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이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신경조를 보고 부르기를 책방택이라 하였습니다. 신경조가 세도를 얼마나 부렸는가 하면 관아의 막중 공금도 3, 4년씩이나 아니 주었습니다. 혹 관청 명리가 이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 하인을 불러 상투 잡아 뺑뺑이 시키고 또 한 놈은 장작가지로 마구 때려 쫓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아들 신태성은 시속에 맞게 강하고 부드러움을 함께 지닌 위인으로 사람을 부리는 기술도 부친보다는 나았습니다. 한 동네에 살아왔기 때문에 학초와는 다소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침 용궁군 암천동에서 그 지역의 동학도인들이 모여 신태성을 붙들어다가 당하에 꿀리고 엄숙한 호령으로 질책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학초에게 구원을 청하기에 서너 명의 기차를 데리고 급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암천을 들어서니 수많은 군중이 주위를 둘러싸고 당상에서는 범을 쫓는 듯한 호령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신태성의 등에 짊어지울 돌을 맞잡고 오는 두 사람을 직곡접 기찰이 불러다 따기를 쳐 돌려보낸 후 당상으로 올라서면서 직곡접주가 당도하였음을 알렸습니다. 학초는 들어서면서 신태성의 결박을 풀고 의관을 찾아 입히고는 부액하여 같이 당상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중을 향해 오늘 이 모임은 어떠하신 도인의 주장으로 되었는지요? 좌중이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학초가 다시 큰 소리로 동학의 본뜻이 도기장존 사불입이라 하였습니다. 도를 닦은 기상이 오래 남아 있다면 간사한 마음은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포덕으로 널리 천하를 구제할 요량은 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 그 수요 많음을 내세워 예전의 애통한 원한을 갖기를 주장한다면 도저히 도인 대접을 하기 어렵소. 차후에도 이같이 하면 동학의 도를 어지럽히는 자로 알겠소. 사과를 하고 서로 보기 좋게 지내겠다고 인사를 다시 하시오. 개가 호면이라. 누구든 잘못을 뉘우치면 서로 좋은 얼굴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태성을 먼저 인사시키니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엉겹결에 같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학초는 기차를 시켜 파해를 구하고 신태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학초는 당시 동합 접주 중에서도 다른 접처럼 양반이나 세력가를 잡아 그 옛날의 원정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말렸습니다. 양반이나 세력가들이 그 옛날 벌을 받을 짓을 하였더라도 그 벌은 관청의 해당 관리가 처벌을 하지 도를 닦는 동학도인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학도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옛날 원한을 갚을 때 학초의 설득과 명령에 따른 것은 그의 논리정연한 말과 근처에는 직곡적의 세력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천을 중심으로 당시 동학군의 모임과 활동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